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요, NoSQL이라는 것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몽고DB를 가지고서 한번 재밌게 어떤 식으로 파이썬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토리지 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파일을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HTML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파일 단위로 디스크에 파일 단위로 쓰거나 읽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클라우드가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한 번 쓰면은 여러 번 읽어가는,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미지를 가져가서 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 타입과 같은 부분에서는요, 클라우드에 적합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내에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타입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디스크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태의 어떤 스토리지뿐만 아니라요. 애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는 이 블록, 테이블 형태, 우리가 엑셀과 같이 어떤 테이블 형태로 컬럼과 로우가 있는 형태지요. 그리고 큐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한 번 오면은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시퀀셜 순서가 보장되면서 이제 저장이 되면서 처리가 될 때는 처음에 온 거부터 처리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큐 타입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애저 클라우드에서 요즘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타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차용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 NoSQL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NoSQL에서 No는요, SQL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닌 일종의 Non-SQL, SQL 문법 자체를 따르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보통 일종의 SQL이라고 많이 하면요, 아무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RDBMS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Non-Relational Approach,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떤 SQL 형태로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떤 데이터도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는 not only SQL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SQL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정말 다양한 형태, 즉 우리가 SQL 형태로 해서 뭔가 RDB라는 걸 Relational Database라고 해서 Entity와 Relation이라고 하는 어떤 ER 다이어그램에 출발해서 수많은 모델이 정의가 되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테이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Key Value Store, 뭐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도큐먼트 스토어,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요. 사실 이 많은 것들을 저도 솔직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NoSQL을 쉽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했는데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아무래도 NoSQL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바로 민스택에서 이야기하는 몽고DB입니다. 이 보통 민스택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평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MEAN이라고 해서요. M은 몽고DB를 이야기하고요. E와 A와 N 같은 경우는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특히 Node.js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프론트엔드 쪽에서 많이 쓰이면서요. Express.js라는 걸로 어떤 서버를 운영하고 Angular.js라는 부분을 이제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쪽을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활용하고 그 부분이 특히 서버 쪽은 Node.js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엔진이 운영되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요. 이때 NoSQL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이 몽고DB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스택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는 왜 이 NoSQL을 하필 몽고DB를 많이 쓸까요? 자, 여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민스택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뭐 영어로 아무래도 설명이 좀 더 많이 나온 부분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우선은 특히 JSON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형태가 예전과 같이 뭐 테이블 형태로 잘 저장해서 뭐 엑셀 형태 아니면은 DB에 쓸 수 있도록 뭐 이제 컬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CRUD 뭐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셀렉트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까지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구현하기까지가 시간이 또 많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몇 년,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발전을 해서요. 오픈 API 형태가 예전에는 XML 형태라고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는데요. 요즘엔 그게 아닌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해당 데이터를요, 바로 NoSQL에 저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즉 JSON 도큐먼트와 스키마, 여기 나와 있듯이 바이너리 JSON을 이렇게 뭐 가공하지 않은 로우 형태로 해서요, 바로 도큐멘트로 간주하고 바로 저장하고서 스키마와 같이 잘 뽑아내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이 민스택에서의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때 몽고DB가 JSON과 비슷한 도큐먼트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가 로우 칼럼 모델과 같은 형태로 해서 쉽게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몽고DB가 이제 민스택에서 M 첫 번째로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됐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뭐 제가 유능한 이제 바로 뭐 익숙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오늘은 사실 제가 파이썬을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써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이 NoSQL, 이 몽고DB를 파이썬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몇 가지 간단한 예제와 함께 실제로 제가 라이브로 데모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뭐 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뭐 실수했다가 하면 다시 뭐 찍고 하면서 뭐 최종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상황은요, 우분투 20.04 LTS, 우분투라고 하는 오픈소스 리눅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파이썬 3 버전대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몽고DB를 설치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어떤 파이썬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파이몽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이몽고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몽고DB라고 하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관리하고 명령을 이제 뭐 실행하고 하기 위한 그 어떤 일종의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특히 파이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몽고DB와 함께 어떤 식으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민스택 대신에 파이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엄청난 예시로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오픈소스로 GitHub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심플 태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좋은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몽고DB를 이제 파이썬에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제 명령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계속 많이 써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애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제가 스탠다드 B1S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 CPU가 한 개고 메모리가 1기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예제를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무료로 계정을 생성하시면요 12개월 동안 요 스탠다드 B1S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상 머신을 제가 미리 사전에 생성을 했고요. 요 가상 머신에 여기 있는 퍼블릭 IP로 해서 한번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제가 터미널을 준비했고요. 자, 가상 머신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 버튼에서 SSH를 클릭하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SSH라는 걸로 해서 접속을 할 텐데요. 보통 SSH라는 걸로 접속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잘 설정해서 공개 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패스워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으로 접속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요 IP 주소가 중요하고요. 여기 왼쪽에 이안이라는 건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놓은 사용자명입니다. 그래서 SSH 이안하고 IP 주소를 공용 퍼블릭 IP 주소로 이제 실행하면요.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 묻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하실 때는요. 이 이제 해당 접속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yes, no를 물어볼 겁니다.
거기서 YES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패스워드 잘 입력하면은 접속이 잘 됐을 거고요. 여기는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있는 대용 명령어를요, 제가 하나씩 그대로 좀 이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명령어에서는요,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몽고DB를 처음에 설치한답니다. 즉 sudo apt install -y 몽고DB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몽고DB를 처음에 이렇게 인스톨했을 때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sudo 명령어는요,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쭉 설치가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sudo apt 명령어로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서 몽고DB가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혹시 실행이 잘 안된다 하시면요, sudo apt 업데이트라는 걸로 해서요, 일종의 우리가 윈도우에서 업데이트할 때 윈도우를 최신 버전, 최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와 일종의 비슷한 어떤 환경이라고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sudo apt install -y에서 뭐 묻지 않고 해서 몽고DB를 쭉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설치가 되었다는 거고요.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sudo system status 해서 몽고DB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게 되면요, 이 해당 우분투 리눅스가 재시작이 되어도 자동 실행되는 걸로 설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한 명령어고요. 지금은 systemctl 스테이터스에서 몽고DB까지만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액티브 현재 실행 중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종의 서비스라는 상태로 해서 자동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설치하자마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스탑하실 수도 있고 재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팅 시에 항상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고 하는 명령어를요,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나중에 좀 더 배우신다면 재밌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 몽고DB에 접속하는 명령어는요, 기본적으로 몽고D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버전에서 하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타를 했네요. 마이너스 버전하면요, 지금 현재 제가 3.6.8이라는 명령을 설치했고요. 참고로 지금 설명하는 명령어는요, 여기 제가 URL을 클릭해 보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애저 가상머신에서 민스택, 즉 아까 몽고DB, 익스프레스.js, 앵귤러.js, 그 노드.js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몽고DB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파이썬보다는 자바스크립트, 노드.js에서 이 민스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해서 여기 샌드박스를 활성화하시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활성화해서 하시면요, 이 몽고DB를 직접 설치하시는 명령어를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따라 하시면서 이 이후에 여기 오른쪽에 우분투 가상머신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노드.js도 설치하고 뭐 이거에서 기본 웹 어플리케이션을 샘플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앱을 만드시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몽고DB, 즉 우분투 20.04 LTS에서 몽고DB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 커넥션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자, 몽고DB에 사실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잘 아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몽고D는요, 몽고DB에 대한 데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종의 자동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 몽고DB에 접속할 텐데요. 몽고DB에 접속할 때는요, 몽고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호스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127.0.0.1 로컬 호스트라는 걸로 실행하는데요. 몽고DB의 기본 포트 번호는 27017입니다. 27017입니다. 27017번 해서 접속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그냥 기본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접속이 이렇게 딱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명령어를 한 번씩 그냥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use admin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use admin이라고 하면요, 관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스위칭을 하게 되고요. 이 관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이제 db.create user를 해볼 거예요. create user에서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DB를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JSON 형태로 합니다. 지금 요 중간으로 나와서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패스워드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조금 밑으로 하고서 지금 볼게요.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키와 밸류죠. 패스워드 해서 paoow.rt 그리고 롤스 역할에 대해서 하는데, 자, 배열로 하고 실제 첫 번째 롤에 대해서는 어떤 롤이냐면은 유저 어드민 애니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있습니다. 유저 어드민 애니 데이터베이스 라고 나오고요. db는 어드민.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클러스터 모니터, 그리고 db는 역시, 자, 여기서 따옴표나 그런 부분을 잘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쳐주시고요. 자, 잘 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까지 쳤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두 개의 권한에서 롤의 요 부분과 롤의 요 부분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배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read, write, any database라는 걸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서 이제 제가 배열을 닫고, 자, 제이슨을 끝내고서 내용을 적을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치셨다면요, 롤 관리자를 추가하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 임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읽고 쓸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 권한과 어드민의 권한까지 어떤 임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관리까지도 다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해서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RDB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써보셨다면요, 뭔가 이렇게 실행하는 명령어가 SQL 문법과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몽고DB에서는 여러분들이 JSON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고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JSON과 상당 부분 유사한식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부터의 설명은 제가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대한 URL을 역시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URL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코스모스 DB로 몽고DB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애저 클라우드에서는요, 몽고DB를 직접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고요.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코스모스 DB가 여러분들이 DB 자체를 그 인스턴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는 몽고DB와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몽고DB 쓰시던 거를 코스모스 DB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자 추가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요, 그냥 애저 코스모스 DB에 있는 예제를 그냥 하시면요, 몽고DB에 그대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도 학습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용자 생성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드민 이제 사용자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몽고 어드민 -u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p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포스트 127.0.0.1에 27017에서 접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접속이 잘 됐죠. use device data. 네, 데이터베이스 전환도 잘 되고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전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db create user 해서 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괄호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잘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user 해서 device admin 그리고 pwd가 패스워드를
쓰시고요. 롤스 역할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역할 같은 경우 read, write. 두 번째 역할 같은 경우 두 번째 역할이 아닌 DB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냐?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요. 자, 지금 잘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 어드민에 대해서 롤과 DB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결과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속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뭐 우선은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 추가하는 거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DB에 접속하실 때는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요.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URL 들어가시면요. 지금 제가 URL 공유한 거 이 URL로 들어가시면요. 자, 디스트라는 쪽에 어떤 샘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Azure 클라우드 샘플에 있는 내용을 차용했는데요. 몽고DB에서 이제 접속하는 어떤 스크립트 소스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제가 활용할 일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실행을 위해서 약간 관리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커넥션 스트링이 뭔지를 물어보고 커넥션 스트링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커넥션 스트링에는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지금 위에 제가 써놨는데요. 사용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호스트 주소와 IP 주소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라는 뭐 접속이라든가 어떤 소스라든가 그 부분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몽고DB의 커넥션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실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제가 여기 URL을 샘플로 다 적어놨는데 요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클라우드에서 지금 몽고DB에 접속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종료 컨트롤 C로 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mkdir 해서 뭐 오늘 커넥션 몽고DB 테스트라고 하고요. cd 커넥션에서 비어있는 디렉토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으로 나온 명령어가요. 파이썬 3로 해서 뭔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 3-mvmv에 .venv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상환경을 .venv라는 이런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요. 가상환경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venv한 가상환경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venv에 bin에 activate해서 이쪽 가상환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명령어에서 제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wget -5도에서 예를 들면 뭐 몽고DB의 커넥션 테스트 자꾸 오타가 나오네요. ion test.py고 주소는 https bit.ly에 몽고DB의 파이썬의 커넥션 테스트에 샘플의 RAW라고 이렇게 좀 길게 해놨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gist github 여기 있는 내용을 파일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까 그 bit.ly라는 URL로 제가 일종의 치환을 시켜놔서 실제로 해당 쪽에 접속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 내용이 제가 VI 에디터로 잠깐 열면요. 잘 해당 내용이 잘 가지고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할 때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해줄 부분은요. 아까 첫 번째 커넥션 테스트는 몽고라는 그 pypi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쓴다고 했죠. pip 인스톨 몽고를 통해서 몽고DB의 어떤 그 접속을 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pip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파이썬 한 다음에 몽고DB 커넥션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몽고DB 커넥션 하시면요. 실행하면요. 커넥션 스트링을 물어보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떤 몽고DB 로컬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커넥션 스트링을 지금처럼 몽고DB :// 다만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메모장 같은 데라든가 딴 쪽에 쓰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다음과 같이 이제 오타 없이 한 번에 잘 칠 수 있습니다. 그 아웃풋이 또 나오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질이 쿼리를 아까 뭐 사용자 계정 추가라든가 그런 것도 제이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접속 테스트 해서 여기 지금 소스 한번 보시면요. 접속을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서버 인포를 하나 가지고 오는 명령어를요. pprint라고 하는 그냥 좀 이쁘게 pretty print라고 해서 이쁘게 뿌리는 명령어로 해서 그냥 텍스트를 출력한 것 뿐입니다. 즉 결과가 JSON으로 오게 되고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걸로 컴파일 됐고 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즉 NoSQL 특히 몽고DB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을 요청할 때도 JSON을 하고요. 결과도 JSON을 가져오고 즉 여러분들이 또 도큐먼트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을요. JSON으로 이제 바로 이것저것 또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SON을 가지고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하실 때는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다 정의하고 그에 따른 CRUD라든가 인덱싱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과 테이블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굳이 정의하시지 않고 이 NoSQL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파이썬과 몽고DB를 통해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실 몽고DB의 어떤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이슨의 데이터로 가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파이썬에서는요,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가 두 개가 있는데, 플라스크와 몽고DB, 장고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크와 장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좀 비교적 쉬운 플라스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URL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부분에 GitHub에 가보시면요. 제가 플라스크 몽고DB라는 부분을 일종의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이제 플라스크 어떤 몽고DB 예제 검색해 보다가요. 비교적 포크가 그래도 한 20몇 개 가까이 있고 스타도 있는 요 예제를 기준으로 현재 이 예제가 근데 보니까 한 2019년 예제더라고요. 약간만 수정해서 바로 동작하는 걸 확인해서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샘플 예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명령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종의 현재 제가 뭐 가상환경 버추얼 env, venv를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서 이 클론, git 클론하는 URL을 복사할게요. 이따 다시 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나 했으니까 보통 venv, 이 가상환경을 빠져나가는 명령어는요. 여기 지금 제가 언급했는데 이제 deactivate입니다. deactivate 해서 가상환경을 빠져나가실 수가 있고요. 새로 폴더를 만들어도 되는데 git 클론을 하면 어차피 폴더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git 클론을 하고요. git 클론을 해서 요 해당 URL로 해서 제가 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에서 실제 해당 디렉토리를 몽고DB로 이동하고요. 가상환경을 쓴다면 deactivate를 하라고 했는데 전 이미 했지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3 -venv에서 .venv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source.venv에 bin에 activate에서 가져오고요. 다만 여기 있는 GitHub 소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통 가상환경 쓸 때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이 requirement.txt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잘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크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 WF forms, WTF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잘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install -r에서 requirements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설치가 쭉 해서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플라스크 run 해서 이제 바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run 호스트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애저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호스트가 기본적으로는 로컬 호스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클라우드에서 있는 가상머신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스트 0.0.0.0으로 해두고요. 포트 번호는 제가 8080으로 해두고 클라우드에서 미리 활성화를 이제 네트워크 포트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두면요. 아까처럼 커넥션 스트링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커넥션 스트링을 제가 이제 복사를 해왔고요. 그거를 제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잘 실행이 되고요. 다만 여기 있는 주소가 이제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쓰는 어떤 내부적에서 목적에서 용도로 쓰는 IP 주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해당 IP 주소를 퍼블릭 IP 주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개요 보시면요. 해당 그 가상머신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요 IP 주소에서 나와 있고 특히 네트워킹 탭으로 들어가면요. 해당 네트워크 IP 주소에 대해서 지금 특히 제가 지금 근데 이전에 8080을 다시 지운 것 같아요. 마침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포트 번호 규칙을 추가해서요. 8080 포트에 대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요. 보안 규칙 활성화를 통해서 8080 포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잠시 기다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방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트가 활성화가 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새 탭을 열고 8080에서 붙여넣기 해서 해당 앱이 잘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여기 가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뭔가 결과도 잘 나오고요. 뭔가 이것저것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몽고DB에 대한 CRUD 예제에서요. 정확한 부분은 소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class.py, app.py가 있고요. 이 플라스크라는 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열려 있고 기본적인 어떤 폼이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HTML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 라우트 방식에 따라서 뭐 create, 뭐 task라든가 여러 가지 태스크 작업을 해서 몽고DB에 쓰고 읽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제이슨 형태로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타이틀 뭐 태스크 001 또 first 태스크입니다. priority 1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하게 되면요. 잠시 기다리면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키 id거든요. 0번에 대해서 자 업데이트된 설명입니다. 업데이트한 설명입니다. 입니다겠죠? 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 눌러보면요. 역시 해당 부분이 이제 잠시 기다리게 되면요. 지금 뭔가 실행 눌러볼게요. 그럼 역시 업데이트한 설명을 해서 결과가 잘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해당 아이디 0번에 대해서 또 지우는 CRUD가 같은 이런 식으로 기본 명령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웹과 통신을 하면서 실제로는 몽고DB에 명령을 내리면서 NoSQL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다 왔다 갔다 해서 결과도 싹 지워지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플라스크라든가 관련된 어떤 WTF 관련된 프레임워크 잘 쓰시면요. 다음과 같이 바로 전체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CRUD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요. 제가 애저 클라우드에서 가상머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픈소스 몽고DB라는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이 NoSQL을 접하실 때 파이썬과 함께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클라우드 어디가 됐던지 간에요. 이 몽고DB라는 부분, 즉 NoSQL을 다양하게 좀 재미있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RDB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 MariaDB, PostgreSQL도 쓰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몽고DB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엘라스틱서치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다 써보지는 못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제 카산드라도 이제 보통 NoSQL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야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 애저 코스모스 DB도 간단하게 써보고 했지만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NoSQL 괜찮은 것들도 많고요. 특히 오픈소스도 괜찮은 게 많고 엘라스틱서치를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는 특히 다양한 어떤 수많은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요. 여러분들이 NoSQL과 함께 오픈소스와 함께 또 재미있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에서 이 데이터 스토어 중에서 NoSQL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